오늘은 미국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채 최근에 업데이트된 뉴스가 굉장히 많아요. 일본의 금리 결정도 있었고, 미국의 FOMC 회의도 있었고, ADP 민간 고용 데이터도 있었고, 졸츠 고용 데이터도 있었죠.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 여러 가지 경제 데이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업데이트 해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고 있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 미국채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와중에도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를 뚫고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미국채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차근차근히 미국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요 지수 같은 경우가 요 주가 같은 경우가 최근 들어서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떨어질 때도 있었는데 그때는 트럼프 트레이딩 이런 것 때문에 가끔씩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최근에 이동평균선도 계속해서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TLT 주가도 마찬가지죠. TLT랑 그리고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랑 같이 움직이니까 이렇게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라이즈 미국 30년 국채 엔화 노출 요 상품 같은 경우도 이제 일본 증시에 상장된 미국채 환해지 상품, 그래서 그쪽에서의 이 ETF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요 ETF도 어찌 보면 일본 엔화가 최근 들어서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것도 어찌 보면 좀 관심 있게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들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당연히 일본 증시에 상장된 미국채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요거는 아마 코드명이 2621일 거예요. 요거도 계속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미국채 가격이 올라가는 대표적인 원인이 미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진짜 거의 이제 전저점을 테스트하러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미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미국의 경제 상황이 별로 안 좋다, 고용이 많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거죠. 미국채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한 4.7% 정도 찍었다가 최근 들어서는 4%를 뚫고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차근차근 지금부터 어떤 경제 데이터가 있었는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FOMC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번 7월 31일 날 그때 발표된 FOMC 연설문인데 이게 저번 FOMC 연설문 대비해서 이렇게 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이렇게 줄이 그어져 있었던 게 바뀐 것을 얘기했었던 거예요. 보면 remained strong이라고 얘기했었던 게 moderated라고 바뀌었고, 그리고 modest라고 돼 있던 게 some이라고 바뀌었고, 여튼 이거를 해석을 해보면 일단 간략하게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많이 둔화가 되고 있다, 고용이 많이 냉각이 되고 있다, 경제가 좀 둔화되고 있으니까 금리를 좀 낮춰야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비둘기파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상 여기 나와 있는 요 대목이 사실 중요했었던 건데, 요게 지금 당장의 금리, 9월달의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은 정확히 연설문에서는 이야기를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는 말하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라고 파월 의장이 얘기했다가 굉장히 곤혹스러웠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연설문에서는 그렇게까지 금리를 9월달에 낮출 것이다 라는 것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연설문에서 그렇게 안 했었던 거지, 기자회견에서는 굉장히 또 비둘기파적으로 말을 했었어요. 보시면 파월 의장은 FOMC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하 시작할 여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르면 9월 달에 논의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인하 시점이 가깝다라고 얘기하던 게 연준의 인식이고, 물가지표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고용 둔화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9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을 기자회견장에서 말을 했죠. 그러면서 미국채 금리는 이런 식으로 떨어졌었던 거고요. 그리고 FOMC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중요한 경제 데이터가 있었고, 그거는 바로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이었습니다. 이번에 예상을 깨고 일본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올렸거든요. 원래 저번에는 0.1% 기준금리였는데 0.25%까지 올랐죠. 원래 일본은 장기간에 마이너스 금리 상태였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갑자기 0.1%까지 올렸었다가 이번에 0.25%까지 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올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올리더라도 0.1%
0.1%만 올리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0.1%가 아니고 0.15%를 올렸어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했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통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채권 매수액 같은 경우도 감축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시면 2014년도 8월에서 9월 만기에 약 5조 3천억 엔 정도의 규모의 채권을 매수하겠다라고 했는데 요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이 규모가 줄어들거든요. 10월에서 12월 만기가 되는 거는 4조 9천억 엔, 그리고 내년도 1월에서 3월은 4.5조 엔, 그리고 내년도 4월에서 6월은 4조 1천억 엔, 그리고 계속해서 줄어들어서 2026년도 1분기에는 약 2조 9천억 엔 규모의 일본 국채만 매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보다 거의 한 반토막 나는 정도죠. 이 말은 지금 일본은 계속해서 YCC 정책을 펼치면서 무제한적으로 일본채를 사들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본 국채 금리가 오르지 못하도록 계속 그거를 짓누르고 있었는데 요 규모 자체를 줄이겠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요게 양적 완화 테이퍼링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축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엔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엔달러 환율이 떨어진다는 거는 엔달러 환율이 떨어진다는 거는 미국의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고, 반대로 일본의 엔화 강세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웃긴 게 미국은 금리를 낮추는 거고 일본은 금리를 올리는 거다. 굉장히 조금 이례적으로 동시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다 보니까 엔달러 환율이 원래는 162엔을 통과했었던 게 지금은 150엔까지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당연히 미국채 금리도 떨어질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엔달러 환율이 올라갔을 때는 이게 일본 중앙은행 입장에서 엔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고자 미국채를 굉장히 매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니 옐런 재무장관은 그래서 일본 재무상한테 굉장히 좀 경고적으로 얘기를 하죠. 일본 환율 시장에 함부로 개입을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왜냐하면 미국채를 팔게 되면 미국채 금리가 올라가죠. 그러면 지금 11월 대선을 얼마 안 남겨둔 상황에서 요게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근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엔달러 환율이 떨어진다라 그런다면 미국채를 그렇게 매도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채 금리를 조금 더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튼 이번에 발표된 FOMC 회의 그리고 일본 BOJ의 금리 결정, 요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엔달러 환율에서 그게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시점에 맞춰서 굉장히 또 재밌는 게 이게 미국채 10년물 금리이고 요거는 일본채 10년물 금리입니다. 원래는 이게 대표적으로 같이 움직였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물가랑 일본의 물가가 어찌 보면 같이 오를 때도 같이 오르고 일본 물가도 지금 조금씩 오르고 있거든요. 장기간 20년짜리 30년 동안 계속 디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났었다가 최근 들어서는 일본도 인플레이션을 걱정을 하고 있을 만큼 일본의 물가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본채 금리도 올랐었던 거예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일본채 금리는 올라가고 있지만 미국채 금리는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 말은 미리 앞서서 일본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를 떨어뜨릴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지금 이례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미국채를 투자하시고 있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여기서 미국채보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가져가고 싶다라 그런다면 여기 보시다시피 일본은 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엔달러 환율이 떨어지고 있는 거고 엔화가 강세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요 말은 반대로 요거를 투자했을 때 요거죠. 일본 상장 미국채 그리고 우리나라에 상장된 라이즈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국채 엔화 노출 요거 같은 경우가 더욱더 올라가는 폭이 가파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딱 보더라도 요게 더 가파르죠. 요건 어찌됐든 간에 조금 더 투자하기는 어렵긴 해요. 엔화도 보셔야 되고 미국채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자신 있는 사람들은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튼 지금 엔달러 환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사실상 엔달러 환율이 요때부터 떨어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요때가 언제냐면 7월 11일이었습니다. 근데 7월 11일이 언제냐? 7월 11일은 미국의 CPI 지수가 발표가 됐었던 날이에요. 6월 CPI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그때를 기점으로, 그때 사실 CPI 지수가 굉장히 미국채를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죠. 물가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금리를 떨어뜨릴 수 있게 하는 요인이 된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게 발표됐는데 요때를 맞춰서 엔달러 환율은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발표되는 뭐 FOMC나 일본 중앙은행 아니면 이번에 발표된 ADP 민간 고용 아니면 졸츠 구인이직 보고서 이런 것들이랑 상관없이 진작에 미국채의 방향은 정해지고 있었다라고도 해석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요때부터 굉장히 공격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저는 미국채를 공격적으로 사고 있다. 그리고 사실상 뭐 썸네일에서 내가 사라 그랬지 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욕도 많이 먹기는 했지만 저는 사실상 요 데이터를 보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말한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사실 미국채 금리가 떨어지는 와중에도 저는 굉장히 또 많이 사기도 했었어요. 근데 뭐 어찌됐던 간에 요거는 지금까지는 방향성이 제대로 맞고 있는 거긴 합니다. 여튼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가속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원래는 미국이랑 일본 간의 금리 차이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를 많이 했었는데, 근데 최근 들어서는 금리 차이가 축소가 되고 있죠. 금리 차이가 축소가 되고 있다라는 거는 일본의 금리가 이때까지 이자가 적기 때문에 일본 엔화를 빌려서 뭐 미국이나 아니면 신흥시장 쪽에 투자를 했었던 자산들이 많았는데 엔화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이 미국이나 신흥 자산에 투자했었던 거를 청산을 하고 다시 엔화로 들어오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엔화가 강세가 난다면 엔화를 빌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 비싼 엔화를 다시 갚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뭐 미국이나 신흥 시장에 투자했었던 자산들이 청산을 할 수밖에 없고 엔화를 다시 살 수가 있는 거죠. 엔화를 다시 산다 그러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되는 거고, 요거는 다시금 엔화를 강세시키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는 동시에 당연히 CFTC라고 하는 이게 그러니까 JPY 일본 엔화에 대해서 선물 포지션을 나타낸 건데, 원래는 계속 이게 마이너스, 그러니까 순매도 포지션이었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게 갑자기 순매도 포지션이 확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매도를 쳤던 세력들이 이제는 공매도를 어느 정도 거두어 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매도를 쳤었던 게 예를 들어 이제 쇼커버가 나오면 더욱더 엔화 강세가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화가 강세가 일어나면 당연히 미국채도 금리가 떨어질 수가 있겠죠. 요거는 방금 말씀드렸죠. 어떤 이유였는지. 그리고 사실상 저는 이번에 일본 중앙은행이 그렇게까지 금리를 올리더라도 0.1%까지만 올리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좀 공격적으로 나왔었던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일본 총리 결정이 9월 20일 날 그때 이게 사실상 총리 결정이죠. 왜냐하면 자민당 총리가 계속해서 일본은 총리를 맡았기 때문에 9월 20일 날 이제 총리 결정이 있는데 그래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가 지금 지지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번에 굉장히 급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민당 2인자 같은 경우도 당장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일본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지금 일본의 임금 상승률이 거의 지금 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임금은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0%거든요. 거의 못 올라가고 있죠. 도대체가 한 30년 정도 됐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지율이 너무 바닥을 치고 있다. 그래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요건 한편 정부 부채가 너무 많아서 이자 비용이 진짜 많죠. 일본의 세수 대부에서 거의 25%가량은 이자 비용으로 나간다라는 얘기를 할 만큼 만약에 금리를 올리면 이 이자 비용이 더욱더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일본은 지금 총체적인 난국이긴 한데 그래도 당장 나부터 살아나야 되겠죠. 지금 총리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 금리를 올리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것들도 어찌 보면 미국채 금리를 떨어뜨리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데이터를 이제부터 차근차근히 한번 말씀드릴 텐데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미국채를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아니 졸츠 구인이직 보고서 보면 예측치 대비해서 높게 나왔는데 뭐가 좋게 나왔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이거는 뒤에서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겉으로 봤을 때는 예측치 대비해서 높게 나왔는데 요거도 세부적으로 까봐야 돼요. 민간에 대해서 구인이랑 고용이랑 이직이랑 퇴직, 자발적 퇴직, 이직, 하여튼 요런 데이터들이 어떻게 발표됐냐 상세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제조업적으로는 어떻냐, 아니면 정부 고용단에서는 어떻냐, 그런 게 있어요. 그거는 제가 매 주마다
이게 경기 데이터가 새롭게 발표될 때마다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발표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졸츠 구인이직 보고서 같은 경우는 예측치 대비해서 높게 나왔는데 상세하게 까보면 요거도 구인이직 보고서 고용이 냉각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일단 요거도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냉각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리고 ECI 지수라고 얘기를 하죠. 미국의 고용 비용 지수 같은 경우도 이번에 예측치 대비해서 적게 나왔습니다. 원래 ECI 지수가 저번 1분기에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서 좀 걱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시금 떨어지고 있는 게 확인이 됐다. 그러면서 금리를 떨어뜨리게 하는 요인이 됐었죠. 참고로 ECI 지수는 굉장히 연준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2022년도 금리를 올리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이 ECI 지수였죠. 그때 ECI 지수가 올라가면서 요때였죠. 올라가면서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만큼 ECI 지수는 지금 연준에서 중요하게 보는 데이터인데 최근 들어서는 이게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 상세 데이터도 뒤에서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ADP 비농업 고용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예측치 대비해서 적게 나오고 있고 요거는 5월달, 6월달, 7월달도 계속해서 적게 나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실업소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도 이번에 예측치 대비해서 높게 나왔죠.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요거는 신규뿐만이 아니라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측치 대비해서 높게 나왔고 고용이 둔화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고용이 둔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단위 노동 비용 요거 같은 경우도 예측치 대비해서 진짜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5월 2일날 발표된 그때 1분기 데이터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그거를 제외하고 나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최근 들어서도 이렇게 급격하게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비농업 부분 생산성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예측치 대비해서 높게 나왔어요. 생산성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임금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요거도 5월달이랑 6월달 그때 갑자기 이렇게 예측치 대비해서 줄어들었지만 다시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 당장 발표가 된 S&P 글로벌에서 발표한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같은 경우는 사실상 예측치 대비해서 높게 나왔어요. 근데 사실 S&P 글로벌보다 ISM 지수를 조금 더 많이 보죠. 이게 전통의 지수입니다. 이게 데이터도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예측치 대비해서는 이번에 ISM 제조업 구매자 관리자 지수가 좀 적게 나왔죠. 요 말은 경기가 많이 둔화되고 있다. 46.8이면 굉장히 둔화가 많이 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50을 기준으로 합니다. 50보다 밑이었기 때문에 경제가 워낙 둔화가 되고 있었는데 근데 이번에 46.8은 진짜 많이 둔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요것도 뒤에서 한번 데이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데이터예요. 보시면 원래는 이 ISM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가 옆으로 횡보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갑자기 뚝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예측치 대비해서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경기가 둔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S&P 글로벌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해요. 요게 좀 보는 데이터가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근데 보통은 ISM 제조업 지수를 전통적으로 많이 보긴 하죠. 그래도 S&P 글로벌 지수도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도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좀 받쳐주고 있는 게 ISM은 좀 둔화되고 있고, S&P 글로벌은 좀 올라가고 있고, 요 말은 그래도 경기가 완전히 죽는 건 아니네. 그래도 뭐 고용 데이터나 비용 지수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경기가 좀 죽는 거는 맞는 것 같긴 하다. 그래도 완전히 침체 정도는 아니다. 미국채 금리를 조금씩 떨어뜨리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ME 페드워치에서 보는 데이터는 굉장히 좀 드라마틱합니다. 9월 달에 무조건 금리는 낮출 것이다 하는 그 베이팅이 늘어났어요. 원래 지금 5.5% 기준금리죠. 근데 5.5%랑 5.75% 없어요. 그냥 무조건 100% 금리 인하하겠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시장 참여자들은. 그리고 11월 달 FOMC도 금리를 무조건 낮출 것이다. 그리고 12월 달에도 금리를 낮출 것이다. 그냥 금리를 계속 0.25%까지 낮출 것이다 라는 데이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도 4월까지 금리를 계속 0.25%까지 낮춰서 내년도 4월 달에는 4%까지 기준금리가 될 것이다. 지금이 5.5%니까 앞으로 한 8개월이 지나면 1.5%까지 금리를 떨어뜨릴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리고 이번에 졸츠 데이터가 앞서 보신 것처럼 예측치 대비해서는 높게 나왔어요. 근데 세부적인 데이터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 데이터를 매번 말씀드립니다. 예측치 대비해서 얼마나 나왔는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부 단, 그리고 민간 단, 그리고 뭐 세부적으로 고용, 채용, 퇴직, 이직,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요 데이터는 잡 오프닝 9인 데이터입니다. 9인 데이터를 보시면 토탈로 보면 46,000명이 감소를 했죠. 이게 사우전드 단위니까 46,000명이에요. 원래 2024년도 5월 달에 823만이었는데 그게 818만 4천으로 46,000명이 줄어든 거죠. 근데 예측치 대비해서는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조금 금리를 오르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좀 세부적으로 보시면 이게 토탈 프라이빗이라 그래서 민간입니다. 민간이 있고 그리고 가버먼트라 그래서 정부 단이 있습니다. 다들 예상하시다시피 경제랑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것은 민간 쪽입니다. 정부 단 이거는 공무원이잖아요. 경기랑 상관없이 그냥 얘네들은 그냥 일정하게 흐르거나 막 그런 겁니다. 근데 민간이 줄어든다라 그런다면 경기가 많이 둔화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46,000명이 감소를 했지만 근데 실제적으로 까보면 민간 데이터가 많이 감소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10만 명이 줄어든 거예요. 근데 민간 중에서 어디가 많이 줄어들었냐? 제조업입니다. 제조업이 가장 경기에 민감해요. 앞서 보신 것처럼 ISM 제조업 지수도 많이 떨어졌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잖아요. 요 데이터도 졸출 고용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하이어, 이거는 고용 데이터입니다. 고용 데이터 같은 경우는 31만 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고용 데이터도 이것도 어찌 보면 굉장히 둔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고용률 같은 경우도 원래는 3.8%, 3.6%, 3.6%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던 게 이번에 또 감소됐다는 걸 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고용이 감소한 것 중에서 또 이것도 민간 쪽이 많이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용 데이터가 많이 둔화되고 있음을 여기서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quit, 이거는 자발적 퇴직입니다. quit, 자발적 퇴직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이게 자신감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고용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퇴직할 수 있을 정도면 자신감이 굉장히 많구나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자발적 퇴직을 최근 들어서는 안 하고 있는 거죠. 12만 1000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자발적 퇴직하는 사람들이. 요 말은 고용이 둔화되고 있고 고용 데이터가 안 좋으니까 자발적 퇴직을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자발적 퇴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고용이 둔화되고 있으니까. 요 중에서도 보면 요거도 2.4, 2.2, 2.2, 2.1이었다가 지금 2.1로 일단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욱더 올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는 거고, 요건 더군다나 민간 쪽은 더욱더 이렇게 감소를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민간 쪽도 이번에 6만 명이 또 감소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확실히 졸츠 고용 데이터가 예측치 대비해서 높게 나왔지만 세부적으로 까보면 구인권, 그리고 채용권, 그리고 자발적 퇴직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ECI 지수입니다. ECI 지수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게 고용비용 지수 같은 경우인데 예측치 대비해서 안 좋게 나왔죠. 근데 요거도 예측치 대비해서 훨씬 더 안 좋게 나왔습니다. 이거 겉으로 봤을 때도 안 좋았지만 훨씬 더 세부적으로도 안 좋게 나왔는데요. 요것도 한번 보여드리면 요 데이터입니다. 보시면 요게 government, 그리고 이거는 private, 민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government 같은 경우는 정부 단위 공무원이다 보니까 경기를 그렇게까지 많이 안 타요. 근데 이번에 줄어든 게 뭐죠? private industry입니다. 민간이 줄어들었다. 요 말은 경기가 많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요런 데이터들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봤을 때 예측치 대비해서 얼마 나왔구나, 줄어들었구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상세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DP 민간 고용 데이터 같은 경우도 이번에 예측치 대비해서 안 좋게 나왔는데, 근데 여기서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ADP의 수석 경제학자라고 얘기하는 넬라 리처드스는 임금 상승이 둔화되고 있고 노동시장은 연준의 인플레이션 억제 노력에 동조하고 있다. 노동은 많이 지금 둔화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민간 쪽에서도.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을 한다면 그것은 노동시장 때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노동은 인플레이션을 다시 올릴 수가 없다. 노동은 굉장히 많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ADP 민간 고용 그 센터에서 얘기를 하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타났었던 FOMC 회의, 그리고 BOJ의 금리 결정, 그리고 각종 뭐 졸지 고용 데이터, ADP 민간 고용 데이터, ECI 데이터,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확실히 둔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영상을 올리는 오늘 이제 발표가 되겠죠. 오늘 밤 9시 30분에 발표되는 요 데이터 같은 경우 비농업 고용 지수 보셔야 되고요. 실업률 어떻게 되는지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때까지 발표된 걸로 봤을 때는 좀 안 좋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어디까지나 예측일 뿐이지 어떻게 되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높게 나오면 확실히 금리가 조금씩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9월 달에 금리를 계속해서 떨어뜨리고 기준금 국채 금리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요걸 강요하는 거는 아닙니다. 여튼 요 데이터를 한번 보셔야 되고, 요거는 제가 다음에 미국채 관련된 영상을 올릴 때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요거 9월달 9월 17일에서 18일날, 그리고 11월 6일에서 7일날, 그리고 12월 17일에서 18일날, 요때 금리 결정이 있죠. 요때 금리를 아마 떨어뜨리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거의 떨어뜨리겠죠. 그래서 요때도 어떻게 되는지 요것도 다음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채를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요것도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지금 중동 쪽에서 난리도 아닙니다. 하마스 수장 하니에가 이란에서 피살이 됐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랑 이란, 그리고 헤즈볼라, 하마스 간에 중동 격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가가 올라간다라 그런다면 요것도 금리를 오르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근데 지금 실제적으로 유가가 그렇게까지 많이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인플레이션에 있어서는 그렇게까지 지금 크게 미쳐지고 있는 거는 없기도 하죠. 그래서 근데 요거는 참고 삼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전체적으로 지금 캐나다, 그리고 유럽, 프랑스, 독일, 요거는 유로 쪽이죠. 그리고 미국, UK, 우리나라, 일본 전체적으로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UK 이번에 금리 떨어뜨렸어요. 요거 아직 업데이트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캐나다, 유럽, UK 금리 떨어뜨리고 있죠. 그리고 미국 금리 떨어뜨리겠죠. 우리나라도 곧 있으면 금리 떨어뜨릴 겁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일본은 금리를 올리고 다른 국가들은 금리를 떨어뜨리고, 중국도 이번에 금리 떨어뜨리고 있죠. 그리고 브라질도 금리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좀 신기하다. 좀 어떻게 될지 이거를 한번 지켜봐야 된다. 좀 굉장히 일본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올라가고 있고, 미국채 금리는 떨어뜨리고 있고, 엔달러 환율은 떨어지고 있고, 이게 굉장히 좀 신기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앞으로 미국채는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건지 요거 관련돼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영상에서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